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밤사이 내린 눈들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부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진다죠. 사람은 물론 차량이나 시설물들 관리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중앙버스 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종로구 도로 상황 라이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뇌물수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문정동과 가락동 일대 주민들이 위례신사 경전철 노선의 일부 변경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쫓겨난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동구 보금자리 안심상가 두 곳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자치단체의 신년 인사회 출마 예정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된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2,300만 원 추징, 그리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건설회사 임원에게 건축 민원을 해결해준다며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인 5월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 중재 대가로 2,3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정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물의를 일으킨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는 이달 19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 문정동과 가락동 일대 주민들이 일부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노선에 대한 민원도 줄이고 교통 인프라 낙후 지역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자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 문정동과 가락동 일대 주민들이 위례신사 경전철과 관련해 일부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사역을 출발해 가락시장을 거쳐 동남권 유통단지, 이후 위례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 중 올림픽 패밀리타운에서 동남권 유통단지로 이어지는 노선을 주택가 안쪽으로 옮기자는 안입니다. 기존 노선의 경우 지하철 8호선과 나란히 놓여 중복 투자에 우려가 있고 올림픽 패밀리타운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지하로 노선이 관통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 주민 민원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문정동과 가락동 일대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향후 5년 이내 인구 2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도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1.7km 정도의 그 길은 우리 주민을 위하고 반대하는 패밀리 아파트를 위한다면 밑으로 경전철 정도는 한 정거장 정도는 우리 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노선 변경에 회의적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BC 분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선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이 2, 3년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 민원이 있는 패밀리타운의 경우 지하 30m 아래로 터널을 뚫는 대심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요. 문정동만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은 현재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 노선변경위원회는 일대 14개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 단지까지 연대해 또다시 청원을 준비하는 등 노선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됐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첫 차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개통 열흘을 맞은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앙버스 차로가 조성된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종로에 중앙버스 차로가 생겼는데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31일 이곳 종로 일대에 중앙버스 차로가 생겼습니다. 이곳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약 2.8km 구간인데요. 기존 이곳은 원래 8차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버스 전용 차로 2곳을 비롯해 6차로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버스 정류소 15개와 횡단보도 8곳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앙버스 차로 도대체 왜 생겼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이 종로 등 한양도성 내부를 이른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정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기자가 얘기했던 네. 대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인데 그렇다면 버스 이동의 편의는 네. 실제로 많이 개선됐습니까? 네, 현장에서 받은 느낌은 확실히 버스 이동 속도는 빨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예. 지금 제 뒤로도 이 버스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확실히 막힘없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서울시가 지난 5일까지 버스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이 버스 이동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앙버스 차로가 개통하기 이전과 비교해 출퇴근 시간의 버스 이동 속도가 약 13.5%가량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자, 김 기자. 그런데 아무래도 개통 초기다 보니까 이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혼란과 불편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본 느낌은 네.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일반 차량의 이동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는 왕복 6차로인 일반 차량 도로가 있었지만 현재는 왕복 4차로, 즉 편도 2차로 일반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버스 이동 편의를 늘리기 위한 다분히 정책적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개통 초기에는 이곳이 횡단보도가 잘 그려지 있지 않거나 이렇게 시설물 정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예. 이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버스 차로가 설치된 종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도 종종 이 길을 다니는데 이 버스 이동은 좋아졌겠지만 일반 승용차나 영업용 차량 흐름은 어떤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종로 연결해봤습니다. 성동구가 쫓겨난 상인들의 보금자리로 마련한 안심상가 2곳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에 서울숲 IT센터 건물에 있던 안심상가와 새로 지어질 부영 공공기업 안심상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구는 설명회를 통해 입점 권장업체와 입주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2곳이 이달 19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초 조성된 서울숲 공공안심상가엔 3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데 점포는 평균 27제곱미터 크기로 연간 임대료는 5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곳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입점할 수 없고 커피집과 편의점이 인근에 있어 이 두 업종 역시 입점할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성수 이가동에 준공 예정인 부영 공공기업 안심상가는 층별로 권장 입점업체와 전용 면적이 다릅니다. 우선 가장 목이 좋다고 평가받는 1층엔 푸드코트와 프랜차이즈 커피집, 빵집 등을 드릴 예정입니다. 2층엔 일반 음식점이, 3층엔 키즈카페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4층과 6층엔 소셜벤처 기업과 공방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5층은 일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코워킹 사무실이 조성됩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공공안심상가 입주 희망자들은 입주자 설명회를 통해 건물주들이 꺼리는 장애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상권이 침체될 경우 구에 지원책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또 구에서 분석한 입주 지역의 상권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장애인들이 같이 일하는 공간인데요. 그 사무실을 구하려니까 사무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젠틀피케이션에 들어가는지. 단지 이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 점점 상승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매출이 저조할 때 그런 걸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아직 없고요. 단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성동구는 1차와 2차에 걸쳐 심사한 후 1차 입주자 선정은 다음 달 5일, 2차 선정은 다음 달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래 취지가 성수동에서 쫓겨난 상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성수동 임차인들에게 가점이 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수동에 대해서 10점 가점이고요. 성동구에 대해서는 7점의 가점이 있고요. 서울시에 대해서는 4점 가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상권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점은 저희가 20점의 가점을 줘서 반드시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숲 공공안심상가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전혀 없어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번 모집에 얼마만큼 임차인들의 발길이 향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최근 구로구와 금천구에서는 지역의 주요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구정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출마 예정자들의 얼굴을 알리는 각축장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신년 인사회를 통해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전 금천구에서 열린 새해 인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현직 국회의원 3명의 참석이 눈길을 끕니다. 이윤 의원을 제외한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의원은 금천이 아닌 타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은 오후에 열린 구로구 신년 인사회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 요새 저하고 그냥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삼선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 신년 인사회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170여일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인지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역 단체장의 재출마가 유력시되는 구로구에서는 신년 인사회를 통해 올해 구정 운영 기본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지난날의 구정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땅값을 올리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안전과 평안을 구체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구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한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탄생한 송파구는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 이끌어갈 사업들에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핵심은 안전도시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2018년 송파구정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입니다. 생활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이는 소화기 사업. 거여동과 마천동 등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4-5대의 소화기를 비치하겠다는 것으로 연내 10여 곳 조성이 목표입니다. 공모를 통해 안전마을을 추가로 지정하고 세프티들을 적용한 공원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3월 문을 열 안전체험관은 안전의 허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생활 속 안전 상식을 배우고 화재와 사고, 각종 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교육 인원 목표는 8만여 명. 학생 프로그램 물론 주말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구성해 주민들이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남녀노소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항공, 선박, 철도, 지진 등에 대비한 종합안전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 부분도 탄탄히 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개관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적 감성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역시 하반기 완공되는 책 박물관은 체험실과 공방 등을 갖추고 있어 책을 통한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송파 책박물관은 전시와 교육,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책 문화공간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책박물관으로서 도시의 품격과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더욱더 높일 것입니다. 이외에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는 주민들과 토지주, 학교 간 긴밀한 협의 속에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만약 이전이 최종 확정되면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학교 이외 자녀 부지에 대한 공공시설 계획을 세워 금년 중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올 한 해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어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확대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60곳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차동은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지난해 일부 동에서만 차동을 실시했던 중구, 중랑, 서초, 송파 등 4개 구도 올해부터 전동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시는 이에 맞춰 복지 플래너, 방문 간호사 등 신규 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활은 어렵지만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문턱을 낮춰 수혜자를 늘립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금융재산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겁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확대됩니다.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 일자리 13,000개를 확대하고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14개를 신설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 개설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전문 상담 정보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개소에서 연내 13개소로 대폭 확충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콜택시 비용의 65%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를 3,00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시 장애인 이용센터의 차량 지원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보금자리 지구가 조성된 지 4년 정도 지났지만 이 일대가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들은 1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일 출근길이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퇴근 시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곡동 일대의 교통난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측이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확장되는 거가 정리가 안 되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교통 문제가 시작된 건 197만 제곱미터 규모의 강남과 세곡 2지구를 LH와 SH공사가 나눠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세워야 하는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최근 위례 신도시의 입주와 맞물려 교통 흐름은 인근 헌흥로와 양재대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주민들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10년 전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온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동남권 유통단지에서 헌흥로까지 연결되는 제2양재대로는 과천시 문원동까지 연장하고 헌흥로와 양재대로를 잇는 대모산 터널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인 영동대로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곡 보금자리 지구 건설하면서 부실한 교통 대책도 문제지만 기 확정되었던 결국은 대모산 터널이나 위례 과천선이나 이런 광역 인프라 확충 계획들이 한 10여 년째 지금 표류 중으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곡지구와 위례 신도시, 여기에 수서 역세권까지 도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만 진행되는 교통 개선 대책. 서울시는 다음 달 동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세곡동을 포함한 동남권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세곡동 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LH와 SH의 분리개발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세워야 하는 광역교통 대책 없이 추진된 강남 세곡지구. 지난해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선 광역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곡동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소급 입법 문제 등이 남아있어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기 지난 연말에 광역교통 대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와는 별도로 현재 수서와 세곡동 일대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대모산 터널은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내려오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되면서 다시 기회를 갖게 된 위례 과천선. 노선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연장안이 제시됐습니다. 사업 시행을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례와 경기도 의왕으로 연결해서 연장하는 안을 현재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역철도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게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10년 전 이미 세워졌던 교통 개선 대책, 세곡동과 위례 신도시에 이어 최근엔 수서 역세권 개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조속한 추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물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자치단체 의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8년 구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달리 보면 그만큼 권력을 악용하는 일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한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걸 겁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